창의성 면접 준비할 때 어려웠던 건 역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학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의 면접 문제를 가장 유심히 보면서 약간 분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창의성 면접을 준비한 게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그런 예비 문제라고 하나?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카드를 뽑는다는 가정했을 때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엄청 많이 그걸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진짜로 면접을 보러 가니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많이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당황을 했었는데 그게 많이 연습을 해오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서 그런 연습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살아남기 시리즈를 많이 읽었어요. 이게 만화책인데 협곡에서 살아남기나 습지에서 살아남기와 같이 여러 가지 지형들 특징을 담고 있는 살아남기 책을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실제 창의성 면접에서는 이런 예전 사전에 준비했던 창의성 면접과는 약간 유형, 느낌이 다른 문제들이어서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지만 그 책들을 읽을 때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읽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타 대학 면접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여기는 교수님들과 일단 거리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교수님들이 내 학교 생활이나 내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냥 재밌게 얘기하고 그런 약간 식사 자리?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칠판에 풀이를 설명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약간 교수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끌려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약간 과학적인 근거를 쓰거나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교수님들이 제가 저와 반대 방향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결국에는 제가 그거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근거들을 충분히 댐으로써 말을 해나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러한 부분이 좀 좋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면접에 대한 태도는 제가 긴장을 하는 편이 아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앞에 있는 분이 내 의견을 말하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두렵고 무서운 교수님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의 느낌으로 말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의성 면접의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막 면접을 위한 준비를 크게 한 편은 아니었어요. 3년 이상 그냥 제가 했던 경험들을 보통 토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포럼이라든지 뭐 에너지 대전, 킨텍스에서 최근에 열렸던 에너지 대전이라든지 정말 많은 걸 찾아가서 경험을 했고 오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한 1, 2주 남았을 때는 뭐 산업 분석 보고서나 아니면 실제로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사례들을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들을 모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직접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창의성 면접 모의 면접지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해설 같은 것도 같이 올라와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딱 느꼈던 생각이 바로 켄텍에서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그냥 단순히 테스트하지 않고자 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자신만의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의 면접지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을 만들어보는 연습도 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토탈해서 결과적으로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다면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른 뭐 사교육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도 저는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한 걸 보면 이제 단순히 수학, 과학 문제 푸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합적인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면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는 학생부 면접을 받고 오후에는 창의성 면접을 따로 봤는데요. 학생부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교들이랑 비슷하게 자기소개서랑 학생부 기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랑 학생부를 중심으로 내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다시 되짚어보고 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만의 면접 자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창의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창의성 면접 안내 영상을 보면 알다시피
완전 어려운 문제를 주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시되는 상황이나 상황에 맞게 제가 조건이나 뭐 도구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만의 이야기로 답을 도출해내는 것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에너지와 관련된 지식을 조금씩 쌓아서 가자라는 생각으로 도서관에서 에너지 관련된 책들을 몇 권을 빌려가지고 읽어가면서 따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신기술이 현재 어떻게 됐는지,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면접관분이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이제 12월 말이라서 체험학습 쓰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전 학교를 갔습니다. 이런 것도 다 말했는데도 잘 재밌게 들어주셔서 많은 자신감도 얻고 점심시간부터는 긴장이 완전 확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대기실은 되게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막상 면접실을 들어가니까 너무 온화해가지고 그건 또 마음이 풀려가지고 즐겁게 면접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면접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꼭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또 다시 읽어보고 그런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엄청 긴장을 하고 면접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면접을 하면서 계속 편해졌던 게 창의성 면접이나 이 켄텍에서 준비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변을 한 뒤에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조언을 가지고 좀 더 발전된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할 수 있고 또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점점 편해졌어요, 분위기가. 면접이 아니라 대화를 한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셨던 교수님들의 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 대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실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오후, 오전 두 번 나눠서 했기 때문에 매우 긴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명의 교수님이 매우 친근하게 잘 묻어주셨고 묻으시면서 이제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이런 면접이 아닌 이렇게 묻는 형식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이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오히려 교수님과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면접을 보았을 때는 정말 제 의견을 말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분들이 제가 의견을 말했을 때 그럼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여서 앞으로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기 생각만 편하게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신경 써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것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면접을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저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 굉장히 좋았던 대학 면접이었습니다. 앞에 교수님들께서 웃으시면서 편안하게 해라. 그리고 제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긴장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시면서 편안한 분위기로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